자, 개념 122번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쌤이 여기다 그림을 미리 좀 그려놨는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요 큰 원 하나 있지, 그지? 큰 원이 하나 있고 작은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작은 원이 저 큰 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엔 밖에 있다가 붙었다가 걸쳤다가 안으로 붙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면 좀 까먹지 않고, 혹시 잘 나중에 개념이 생각이 안 나도 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작은 원이 밖에 있다가 붙었다가 겹쳤다가 안으로 붙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요런 모양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시각에서 이 원과 원의 관계를 좀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자, 노란색으로 쓸게요. 노란색. 첫 번째는 뭐냐면은 D와 R 그리고 R'의 관계. D와 R'의 관계. 무슨 말이냐면은 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 요 세 녀석의 관계로 한번 식을 세워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로 해볼 거냐면, 두 번째는 접선의 개수에 관련된 녀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볼게. 자, 밖에 있는 모양부터 정리합니다. 자, 원이 나와 있어. 얘들아. 중요한 거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원과 직선의 관계를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원하고 직선이 나오면 필수 보조선 뭐가 있다 그랬었지? 그렇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가 필수 보조선이었죠. 여기서 필수 보조선 하나 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자, 이번엔 어떤 보조선을 정리할 거냐면 원과 원이 나오는 경우.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원과 원이 나오는 이런 도형의 구조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원의 중심을 연결할 거예요. 자, 원의 중심을 연결할 거예요. 기억해.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보조선을 반드시 하고 가는 겁니다. 왜지? 또 정리해야죠. 왜죠? 이유? 목적은, 도형 문제의 보조선의 목적은 모두 다 직각삼각형을 찾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찾는 거야. 요걸 위해서 우리 뒤에서 이제 다양한 활용 문제들을 풀어볼 거니까, 자, 나올 때 딱 정리해 놓는 겁니다. 원과 직선이 나오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원과 원이 나오면 중심을 연결한다. 목적은 뭐다?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다. 요렇게 정리해 놓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문제 가볼게요. 개념 정리 가볼게요. 자, 원과 원이 나왔으니까 우리 뭐부터 한다고? 요 원의 중심에서 요 원의 중심을 어떻게 한다? 연결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요 원과 요 원 사이의 거리, 요 거리를 뭐라고 하자? D1이라고 하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확인해 볼 것은 뭐냐면, 얘를 작은 원의 반지름 R이라고 놓고, 자, 요 녀석을 큰 원의 반지름 R'이라고 놓으면, 자, 첫 번째, 원과 원이 만나지 않는 케이스. 자, 첫 번째죠. 첫 번째. 내가 정리할게.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요? 원과 원이 만나지 않는 케이스. 그쵸? 만나지 않는 케이스는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야? 저 D1의 길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이 D1의 길이가 반지름, 두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를 합한 것보다 어떻다? 더 크다. 요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알겠죠? 요렇게 세우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저 작은 원이 큰 원한테로 다가가다가 붙어버린 겁니다. 그죠? 붙어버린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외접한다라고도 얘기해요. 외접한다. 원과 원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붙었다. 그래서 외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원의 중심에서 중심을 일단 연결해. 이렇게 연결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다? D2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D2가 되고, 그럼 당연히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R이 될 테니까, 이번에 외접하는 경우에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할 것이다? 자, 보면 뻔히 알겠죠? 뭐예요? D2. 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뭐와?
두 반지름의 합과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다. 오케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잠깐 건너뛰고 네 번째 갔다가 올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갔다가 올게. 네, 식을 만들기가 더 편해서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거 먼저 봅시다. 네 번째 거. 네 번째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외접한 거고 쟤는 뭐 한 거야? 내접한 거예요. 내접. 오케이. 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연결해 볼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 녀석을 뭐라 하자? D4라고 해보자. D4. 그런데 이제 쟤도 반지름의 길이를 표시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끝까지 가야 이게 지금 큰 원의 반지름이 되거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지나서 저기까지 가야 되거든. 여기 접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큰 녀석이 누구? R' 되겠죠. R'.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작은 녀석이 바로 R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형의 구조상 바로 또 보이죠? 도형의 구조상 점과 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누구? D4는 어떻다고? 그렇죠. 이번에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누구를?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녀석과 같다고. 이렇게. 이게 어떤 경우라고? 내접하는 경우.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는 원과 중심과 중심 사이를 연결을 하고 그 녀석의 연장선을 그어서 큰 원의 반지름까지 이렇게 표시를 아예 한 번에 해볼게. 그럼 중심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당연히 뭐고? D5가 되는 거고, D5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얘가 지금 R'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지금 R인 거거든. 이렇게 괜찮죠? 그럼 D4는 어때? D4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서 요만큼 뺀 거야. 그러면 D5도 있지만 요만큼이 더 있지.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뺀 녀석이 오히려 더 큰 거죠. 다시요. 뭐라고요? D5하고 R'에서 R 뺀 거 중에서 누가 더 크다고? 이쪽이 더 크다고. 이쪽이. 다시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 이만큼의 길이잖아. 이만큼의 길이고 R은 요만큼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을 빼면 D5도 남지만 여기에 요만큼도 또 남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번엔 이쪽이 더 큰 거다 이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3번 보자. 3번. 3번 어떻게 된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고 어차피 끝까지 갈 거니까 자, 이렇게 보자. 그래서 여기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자, 큰 원의 반지름 표시 여기까지잖아. 그죠? R'.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이 지금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R.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이라고 놔도 되겠지. 자, 그러면 D3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D3. 자, 이렇게 쓸게. 요만큼의 길이가 D3다. 그럼 D3는 어때? 당연히 반지름 두 개를 더한 녀석보단 어때? 작죠? 반지름 두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이만큼이니까 당연히 요 길이보다는 길지. 그러나 반지름의 길이 여기에서 조그만 걸 뺀 거보단 어때? 뺀 거보다는 더 길게 되겠지.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얘는 이제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 합과 차의 사이에 있다고 세우는 거야. 사이에 있다고. 알겠어? 무슨 말이냐면 R'-R보다는 얘가 크고 R' 플러스 R보다는 작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2번과 3번의 사이. 그래서 쌤이 2번하고 4번을 먼저 한 거야. 2번하고 3번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원과 원,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식을 만들 때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 요거 가지고 일단 식을 세워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거 뭐였어? 접선의 개수. 자, 첫 번째 모양새부터 이제 우리는, 접선의 개수를 한번 그어 볼 거야. 접선의 개수를 그어서 몇 개가 나오는지 볼 텐데, 다른 도형 다 빼고
첫 번째 요 바깥에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접선만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러면 접선, 이 녀석에도 접하고 이 녀석과도 접하는 공통 접선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다시요. 무슨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우리는? 공통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자, 그러면 공통 접선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런 거. 오케이,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럼 이런 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 이쪽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냥 보기에는 2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개가 아니고요. 안쪽으로도 이렇게 접할 수 있다, 이거죠. 안쪽으로도. 맞죠?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접하면 안쪽으로도 이렇게 접하는 선이 나올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당연히 반대쪽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접하고 이쪽으로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그래서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공통 접선의 개수가 4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모양 기억합니다. 모양. 여기다 쌤이 조그맣게 다시 그려줄까, 얘는? 이렇게 큰 원이 있고, 이렇게 조그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의 개수가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접선. 자, 이런 걸 우리가 외접선이라고 하거든, 외접선. 근데 용어는 사실 크게 몰라도 상관없어. 밖으로 접하긴 접하는데, 공통으로 접해. 그래서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 여기 안쪽으로도 이렇게 접할 수 있거든. 이 안쪽으로도 이렇게 접할 수 있거든. 자, 얘를 우리가 공통 내접선이라고 해. 안쪽에서 접한다고 해서. 그래서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4가지 모습을 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요거는 뭐 볼 거 없죠. 요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2개가 접할 것이고, 이렇게, 그지? 그리고 요 안에 여기 접해 있으니까, 원과 원이 일단 접해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접하는 직선이 하나 나오겠지. 되겠어? 그래서 여기 몇 개다? 3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안쪽으로는 접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하나 접하고,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접한다라고 해서, 얘는 몇 개가 되는 거다? 2개가 되는 거다. 그래서 2개.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됐나요? 저쪽 안쪽으로 내접한 건 당연히 뭐 이거밖에 없지. 그죠? 1개. 그리고 저렇게 바깥에 있는 원이 안에 하나가 딱 포함되면 공통으로 접하는 선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0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접선의 개수도, 공통 접선의 개수도 되게 보기 좋게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하기가 좀 좋겠지? 자, 이렇게 해서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해본 거거든? 다 해본 건데, 두 가지 시각에서 보자 그랬어. 첫 번째는 뭐? 중심 사이의 거리와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차 그리고 크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시고, 또 하나는 공통 접선의 개수에 대한 시각에서도 한번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음 두 원의 공통 접선이 3개일 때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3개일 때 요 모습. 3개일 때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다? 아, 외접할 때구나 라고 해서 도형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원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a제곱이라는 원이 있고, 그 다음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이퀄 9, 이렇게 두 원이 있는데, 이 두 원이 어떻게 된다고? 만나지 않는데요. 만나지 않으려면 어떤 모습이야? 지금 만나지 않으려면 요 모습인가? 요 모습 만나지 않는다. 요 모습도 있죠. 요 모습도. 요 만나지 않는 거죠. 2개구나.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말을 보고서 뭘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정리한 개념에 1번 모양하고 마지막 5번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식 볼까? 1번 모양 어때? 우리 여기 점 얼마야? 중심 0,0이고요. 여기의 중심은 얼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3, 4, 5겠네요. 5. 이렇게 D가 5다. 이런 얘기죠. 됐어?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 첫 번째는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
요거니까 두 중심 사이의 거리 얼마? 5가 더 크다. 누구보다? 반지름의 길이의 합. 요 반지름 길이 얼마? A. 요건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넘어가서 A는 뭐다? 작다. 누구보다? B보다. 이렇게 해서 시계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당연히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서 요런 표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케이스. 5번 케이스는 요거잖아요.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 5. 녀석이 큰 원의 반지름. 근데 지금 A가 더 큰지 3이 더 큰지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치?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쪽이 더 크긴 클 건데 얘가 A-3일 수도 있고 3-A일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그죠? 둘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3이 저쪽으로 딱 이렇게 넘어가면 A는 누구보다 크다? A는 8보다 크다. 요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경우에는 A가 넘어가고 얘가 여기로 딱 넘어오면은 A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넘어가서 -2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양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수 A니까 요게 아니구나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또 두 원이 있는데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9.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x 플러스 m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이 있고 이 녀석이 4다. 자,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빨리 그림을 떠올린다. 두 점에서 만나는 애 누구였지? 두 점에서 만나는 애? 요 케이스였죠. 요 케이스. 몇 번 도형? 우리 개념으로 하면 몇 번 도형? 3번 도형 말하는 거다. 3번 도형.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케이스를 얼른 떠올려 주시고 3번의 케이스를 떠올렸다면 3번을 식으로 만드는 거 빨리 씁니다. 어떻게? 두 반지름의 길이의 차보다는 크고 D가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다. 이렇게 빨리 만들어 놓자고. 되겠어요? 그럼 가죠. D부터 구할까? D. 자, 여긴 지금 중심의 좌표가 얼마야? 2,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뭐야? 여기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럼 D 갈게. D. 루트 2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니까 2 플러스 m의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이 녀석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가 돼야 된다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3이고요. 여기는 2잖아. 2. 그러니까 둘이 뺀 누구? 1보다는 크고 둘이 더한 누구?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부등식 세우는 거니까 우리 식만 한번 더 써볼게. 식을 한번 더 써. 그냥 제곱해버리자. 아예. 여기 1 되고요. 여기는 m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고 이쪽은 25가 되겠지. 됐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부등식을 먼저 한번 풀어줍시다. 풀어주면은 m 제곱 되고요. 플러스 4m 되고 플러스 4, 9, 13 요거 넘어오면 12 이렇게 돼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긴 부등식 하나 있다. 그리고 이쪽은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9면 얼마야? 13인데 25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 되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요 녀석 보니까 요 인수분해가 안 돼. 요거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보니까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근해 공식을 원래 써야 되는데 근해 공식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식 한번 보고 가자. 판별식을 보니까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하면 12. 오케이. 판별식이 0보다 작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다야. 그러니까 자, 이런 거 잘해야 돼 얘들아. m에 대한 2차식인데 지금 0보다 크다는데 근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이 없잖아. 지금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인데 근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려고 하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언제나 0보다 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모든 실수. 이쪽만 해주면 되겠다. 이쪽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이쪽 저 6하고 2 되고 마이너스는 어디?
여기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만 찾으면 되죠. 여기는 어차피 모든 x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6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이다 라고 찾아주면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원의 위치관계나 두 직선의 위치관계나 사실은 모양새는 비슷해. 그죠? 원과 직선일 때는 그냥 D와 R만 있었던 거고, 원과 원이기 때문에 D와 R과 R'이 더 있었던 것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념상 1번, 2번, 3번, 4번, 5번 도형의 모양으로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야 문제에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아, 몇 번 그림, 몇 번 그림, 이렇게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오케이. 자, 정리하고 123번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